벌어 모아 굴려 불려 도놀이 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활기차. 사실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좀 우울한 느낌, 우울한 무드만 전해드렸는데 예. 요즘에 코로나19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원래 작년 이맘때쯤에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긴 어제도 예.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맞아, 초미세먼지다 뭐다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베이징의 하늘이 파랗다고 합니다. 새파랗다고. 네. 예. 그리고 리비아나 예멘 같은 교전 지역이나 네네네. 이런 곳이 교전 중단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전쟁을 멈추게 했구나. 예. 그리고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이 약간 성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러니까요. 지수가 1900선을 탄환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긍지. 개미들이 동학 개미 운동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뭐야 얘네 살아나네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개미 보고. 개미들을 보고. 아니 임당님은 근데 좀 더 버셨다고. 저도 동학개미죠. 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 도너리 스쿨 하면서 네. 조금씩 사 모아봤는데 어때요? 괜찮았어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 내가 잃은 돈이 글로 갔구나. 그 내가 잃은 돈이 글로 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돌려주세요. 아이 좋아요. 자, 네.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치 투자 타령을 늘어놓는 분이죠. 우리 어쨌든 여기저기 참견하게 좋아하는 관종 우리 동네 형 김현준 대표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투자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폭락장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좀 많이 마이너스를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저는 사실은 펀드 매니저가 된 게 2007년인데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 경험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좀 냉철하게 한 달을 지냈던 와, 것 같아요. 2007년에 펀드 매니저가 되셨어요. 어찌됐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공포를 느끼지 않고 견뎌냈던 것이 결국에는 좀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 싶고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머리도 올리신 거예요. 요새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말투가 좀 했습니다. 달라지셨어요, 네. 말투. 요즘 사실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 %씩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맞아. 저 같은 경우는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손절을 하면서 그쵸. 그 손절 액수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약간 제가 이제 표정이 좋지 않게 된 건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요즘에는 막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단타로 이만큼 벌었다. 맞아. 이런 분들이 많던데. 굉장히 많아요. 아니,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럼 단타 안 하세요? 단타 합니다. 하시겠지. 근데 단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3시간. 저 저희는 단타 이제- 5분, 저 5분도 치거든요. 6개월 미만을 단타라고 얘기해요. 딘딘 2분도 쳐요. 딘딘 2분도 대본 리딩하는 동안 들어갔다가 대본 리딩 끝날 때 쳐요. 그래서 수익률 80만 원 뭐. 바로. 기분 좋죠. 저희는 이제 5년, 10년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만에 주가가 올랐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을 단타라고 하지. 6개월이면 나한테는 연금인데. 국민 연금이죠, 지금. 너무 길지, 너무 장기 투자지. 그쵸? 아니, 네. 근데 개미들에게 이 가치 투자란 네.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리면 가치 투자가 된다. 이런 말이 그 있던데. 잘못 완전 크게 잘못 거예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제 돈을 못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잡초를 뽑고 꽃을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합니다. 꽃을 뽑고 잡초를 놔둬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떨어지는데 기업이 안 좋잖아. 눈빛이 너무 아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떨어지는데 기업이 안 좋잖아. 눈빛이 너무 아련하죠. 잡초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혹시나 오를까 하고 이제 갖고 있으면 끝까지 안 올라요. 근데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건 사실은 꽃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2분 만에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지 않을 거고 하루 동안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저는 투자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10%, 20%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왠지 기회를 놓치는 것만 그러니까. 같고.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꼭 뛰죠, 이제. 변동성 더 큰 거, ETN으로 원유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대박. 살짝 변동성이 거의 비트코인급이던데. 진짜 비트코인급이에요. 어떻게 그걸 들어가셨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나? 자, 제재 씨 이번 주 뭐죠? 네.
Can you feel my heart? It's wonderful for you. 예. 이즈 원유폰이요? It's wonderful for you. 그렇죠. 야수의 심장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원유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상품.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오, 나를 위한 주제다. 그렇죠.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원유 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도는 글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대표님이랑 같이 이어가 볼게요. 네. 대본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경험치를 많이 공유했습니다. 경험들을. 원유에 풀베팅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설마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음?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댓글들이 3배 레버리지 넣고 기다리면 100배 먹겠던데. SBS 아이디 윤상킴. 네. 트럼프 감산회의 들어감 원유 이제 날아간다. 오, 저거는 제가 달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떠세요? 저렇게 딱 보셨는데. 일단 저 얘기는 뭐냐면 원유의 가격만 보고 있다라는 게 제가 눈에 보여요.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실제로 원유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름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가격과 향후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내가 나중에 이만큼 필요한데 그걸 미리 좀 사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고 그걸 실제로 가져오는 것이 현물이고 그럼 진짜 제가 사면은 그게 뭐 드럼으로 배달이 돼요, 저희 집으로? 현물은 아마 당연히 샀으니까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원유가 얼만큼 필요한데 향후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네. 미리 좀 사놓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향후에 받을 권리를 사는 것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은 그것을 파생상품으로 묶어서 펀드에 넣는 것은 ETF라고 하고 그리고 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것은 ETN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했던 건 ETN이거든요. ETN이 근데 그 뭐지 상한선이 없던데요? ETF도 그렇고 ETN도 그렇고 크게 상한선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이고 그 원유의 가격을 따라서 나는 돈의 움직임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H자가 붙어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 원유가 보통 이제 달러화로 거래됩니다. 미국 통화로. 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원화로 사야 되니까 그것을 변동성을 없애는 해지를 하고 싶으면 H자를 붙여서 해지를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윤상 씨가 투자한 것이 또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이런 걸 투자하셨을 텐데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는 그 가격의 움직임을 뭐 2배, 3배 좀 더 크게 따라가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버스는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것처럼 그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반대로 따라가는 것을 인버스라고 합니다. 아, 2배, 3배면은 거의 도박 아닌가요? 이거는? 원유의 필요성 또는 그 원유의 수급 장기적인 전망을 모르는 상태로 그 자산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저는 투기,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배, 3배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유의 필요성에 의해서 원유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자체가 좀 투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유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의 원유보다 향후의 원유가 훨씬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유를 생산하는 유정의 수는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 원유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되면 약간 투자의 영역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듣고 들어간 거예요? 제 판단인데요. 제 판단인데요. 가장 위험해. 아니, 가장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일단 그 에이펙 플러스 그러니까 원유 감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합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건데 합의가 됐지만 기대치만큼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위기를 겪고 나면 똑똑해진다고 요 하락장 사이에 너무 똑똑해졌어요. 진짜.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아, 근데 본 적이 저는 없는데. 웬만한 선생님보다 똑똑해요 요즘. 수파형보다 똑똑해요 요즘. 다음 주에 저기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전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팩폭.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아프겠어요,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나면 이 변동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뉴스를 막 수집합니다. 맞아. 실제로는 그게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계산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걱정이 되니까 뉴스만 모으는 거예요.
그거는 뉴스를 모으는 힘만 더 들지 그게 내 자산을 지켜준다든지 상승하는 데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이 관련된 뉴스만 수집하시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군요. 요즘에 커뮤니티를 보면 현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팩트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막 이렇게 막 들이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혹해서 넘어간 게 있거든요. 아, 보면 안 돼. 네. 자, 사우디, 러시아, 미국 어차피 감산합의 할 수밖에 없다. 고로 유가는 오를 수밖에.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트럼프가 발표하기 전에는 원유 레버리지 풀 매수. 트럼프가 발표한 뒤에는 매도한 다음에 인버스 탑승. 아니 전 근데 궁금한 게 저런 글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근데 저분들은 전문가예요? 아니면 그냥 방구석에서 윤상형이랑 똑같은 YSK, 생각을 하는데 YSK. 그걸 글로 푸는 사람인 제 거예요? 생각에는 그걸 모르지. 99.5%는 방구석인 것 같고요. 아주 가끔은 전문가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저렇게 쓰는 거 보면 되게 전문가처럼 써놓길래 맞아. 와, 이 사람은 진짜 착하다. 엄청 부자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시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면 항상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오. 왜냐하면 팩트만 짚고 넘어가면 사우디하고 러시아라는 나라는 기름값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좀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만들어서 그걸 파는데 신경을 쓰는 나라들이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길 원하고요. 미국은 그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을 좀 낮춰서 저들에 대한 이 지정학적 이 힘을 갖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산 합의를 해주면 다시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러시아, 사우디 너네 내 말 좀 잘 들어. 그럼 내가 좀 협의를 해줄게라는 편이고 또 이분이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정말 초보 개미분들은 이럴 거예요. 유가가 오르고 있으면 이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떨어지고 나면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조금 한 발 앞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이제 트위터라는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공식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분의 트위터를 확인하면 정책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보고 나서 생각을 했거든요. 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유가가 올랐어요. 맞아. 아니 맨날 자기 친구랑 얘기했대. 맨날 내 친구 푸틴, 뭐 내 친구 누구, 뭐 내 친구 정은킴이랑 뭐 좋은 손편지를 받았다 내 친구한테 막 이러면서 막 인싸. 우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야 해놓고 다음날 갑자기 맞아. 디스 트윗 올리고 막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제가 저 그 글을 보고 나서 아, 원유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더 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슬라이딩처럼 미끄럼틀처럼 쫙 떨어졌어요. 계속.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트위터 얘기도 나왔지만 트위터에 이미 공개된 다음에는 그게 네. 큰 정보로서의 소용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유, 근데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 정보가 아니다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이요 또 24시간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서부 텍사스유 계속 보고 있어. 계속. 그리고 종목 게시판 가면 사람들이 막 지금 텍사스유가가 올랐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그 게시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하기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거의 비트코인이네. 진짜 비트코인인 같은 거죠. 느낌이었어요. 그게 24시간 거래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24시간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원유를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짚어드리려고 눈물겨운 또 커뮤니티 글이 YSK의 네. 글이 제 글인가요? YSK의 글이 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더 떨어질지 모르고 원유 47달러 ETF 풀매수. 완전 망했다. 요새 강제 불면증 생김. 저 댓글 저런 거 진짜 저거 안 돼? 많아. 롤오버 비용 어떡해. 괴리율 장난 아니던데 존버 안 되는 거 알지? 존중하며 버티기요. 남은 돈 다 녹는다. 19불까지 떨어졌던데 애도 이러면 갑자기 그 밑에 댓글에 있어. 나이스 줍줍. 갑자기 딱 맞아. 이때 줍줍 막 이런 거 있어요. 롤오버랑 괴리율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게? 롤오버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가 되면 사실은 그 원유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이라고 하면 5월 만기물이 이제 만기가 다 될 즈음에는 가격을 청산하고 다시 6월물로 넘어가는 거고 다시 6월, 7월물로 넘어가야지만이 이게 원유를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꾸는 비용을 롤오버, 일종의 매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ETF나 ET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유의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설계하는 것과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단기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기초 지수와 실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을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국제 유가의 가격은 뭐 25불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 ETN이 40불 가격을 하고 있는 약간 거예요. 김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희소해지고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괴리율이 30% 이상을 5매매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씩 거래 정지를 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샀을 때. 그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ETN이나 ETF가 이렇게 펜션 괴리가 하나로. 많이 벌어지면 네. 차라리 내가 선물로 들어가서 직접 포지션 잡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괴리율이 크면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가 50배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증거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넣어야 되니까 사실은 ETF, ETN이 조금 안전해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러면 좀 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거. 원유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그럼 ETF랑 ETN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원유가 어떻게 움직이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차라든지 배 이런 해운 업체들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수송 비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또는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정유 회사 또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그걸 원재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돈을 벌 수 있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나서 그 원유를 이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에 이 원유 말고도 제가 관심이 가는 종목이 하나 생겼거든요. 네.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시지? 그 식량 종목. 식량. 식량 종목이 옥수수. 식량 종목이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네, 옥수수. 진짜 강냉이 털리려고. 실제로 커뮤니티에도 옥수수에 투자하자는 약간 열풍 같은 게 불고 있어요. 진짜로? 조금씩. 예. 실제로? 아니 옥수수에 투자를 해요? 왜? 게시판에 보니까 막 오늘 팝콘 튀기는 날인가요? 막 이런 거를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 그 옥수수 터지는 네, 날이야? 국물 가격 올라가는 날. 옥수수 터지니까. 빵 뜨거운 아 옥수수 날. 터지는 날. 네. 옥수수가 이번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닙니다. 있던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 아, 실제로 진짜? 이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은 곡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음식을 꼭 먹어야 되겠는데 그 해 작황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밭대기라고 하죠. 내가 그 밭에 가서 농부한테 한 평에서 나오는 옥수수 내가 다 살게 하면 옥수수 가격을 미리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옥수수 그 농부가 부자가 되는 거고 떨어져도 옥수수 농부는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곡물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최근에 이 옥수수가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사건 때문에 옥수수의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필요해야 되는 이 지역에서 이것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유엔에서는 식량 위기 경고도 했다고. 네, 옥수수는 대부분 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가축은 결국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걸로 오르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기름에는 필수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씩 곡물에서 나오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어디서 생산하냐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분들의 표를 받으려면 이거를 수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당장 옥수수가 안 팔린 때는 이걸 에탄올 비율을 올려서 이걸 기름에 많이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기후라든지 작황 말고도 정치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총선이나 대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커뮤니티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사야 누구 돼. 관련주, 뭐 정치인 경협주 테마주. 뭐 이런 거. 이런 거 단타 들어가시는 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 실제로 이런 어마어마하다.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보시죠. 아, 진짜요? 이번 총선 어디에 베팅할 거야? 역대 총선 다음날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이 3번, 하락이 6번이었다. 인버스에 타! 자, 인버스 고! 총선이 끝나면 주가 방어 안 돼서 하락할걸? 지금 주가 우상향 중 나는 레버리지에 건다.
야,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일반적으로는 정치인이 어디랑 관련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 유력 정치인 중에서 대단히 뭐 우리나라 주식회사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것 또한 레버리지로 사고 인버스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탐욕의 이제 끝을 보여줘. 저게 완전 단타 중에 단타네요. 저거 한 4년 동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대선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인들 보고 그 사람 초중 고등학교 맞아요. 그 동창 아, 있잖아요. 진짜? 동창 중에 상장사가 있는지. 아, 아니, 그게 진짜? 없으면 야. 동창의 친구의 상장사가 있는지 막 이런 거 봐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아 이런 분이 아니고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총선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혹할 만한 이런 이슈들도 많았는데 이런 고위험 상품에 베팅하는 투자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 이야기를 보시고 해봤습니다. 아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은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좀 피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런 거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오늘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이런 거죠. 것도 정말 투자 원칙 세우는 데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현준 대표님 오늘 끝으로 한마디 더 해주신다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주식도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것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저는 언제나 모든 일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즐거우려면 평안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군자님 같으세요. 세상에 없어도 되는 내 돈은 없습니다. 자, 피땀 흘려 번 내 돈 열심히 가치 투자를 통해서 많이 불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옥수수다. 튀기러 가자.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네, 마지막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도너리 Be happy.